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정은입니다. 네, 자동화 공장이란 레벨 2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FDC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자동화 공장이란 얘기를 해놓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제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쭉 백본들 읊었고요. 중요한 것들 쫙 읊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쓰는 것들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 물류 관련된 것들 얘기했었고 지난번에는 검사, 품질 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FDC 같은 경우는 품질 검사 바로 옆에다 놨뒀는데 비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 FDC에 대한 위치 QMS 옆에다 놔두긴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설비 데이터 취합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로우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쓰기 때문에 OPC와 EES 쪽 중간쯤 될 것 같아요. 한 이쯤 위치쯤이 실제 FDC 위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품질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QMS 바로 옆에다가 놔뒀습니다. 네. FDC라는 시스템은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설비의 이상을 검사를 하고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설비 이상을 분류하는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비의 센서 데이터 굳이 센서일 필요는 없고요.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최대한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설비가 이상이 발생할 거다 라는 걸 미리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왜 발생을 했다 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MS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자재나 원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FDC 같은 경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 설비겠죠. 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설비를 세우던지 설비에 대한 상태들을 파악하는 설비 감시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할 것 같아요. 설비, 공장이잖아요. 결국에는 설비가 돌아가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설비가 멈췄을 경우에는 손실이 천문학적이겠죠. 멈췄을 때 결국에는 생산하던 제품도 다 버려야 될 거고요. 라인이 서는 것 자체가 손실일 겁니다. 최대한 안 멈추고 돌리려고 맨날 수율 파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결국엔 설비가 멈춰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시간이 지날 때마다가 손실이겠죠. 네. 그리고 설비가 한번 멈춘다라고 하면은 이 설비가 멈추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설비가 멈추는 원인이 단순하게 이제 나사가 부서졌다. 이런 식이면은 찾기가 쉽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갔어요. 설비 쪽에서. 근데 왜 올라갔는지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뒤져서 찾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에 대한 로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은 다 맞춰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앞으로는 AI들 이런 분석들, 데이터 분석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고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I겠죠.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사람이 AI를 이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AI 학습할 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데이터겠죠. 학습 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쌓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장 로우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가장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렇게 어디 갔냐? 네, 여기 적어놨는데 과거의 오답 노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DC의 4대 기능, 중요한 역할이겠죠. 기능인데 4대 흐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에러가 날지 안 날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하고 결국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어까지도 해요. 그냥 설비 보고 너 멈춰 라고 내려가지고 설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원인 분석을 하겠죠. 설비 분석까지 다 들어가는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돌겠죠. 예. 내용은 똑같을 거고요.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풀프루프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장에 보면은 풀프루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아예 물리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설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설비에 리프트 같은 게 있어서 얘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은 다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손이나 뭐 이런 게 끼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양쪽에 버튼을 달아놔서 두 개를 같이 눌러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밸브를 조작하려면은 거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이 자물쇠를 풀어야 조작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풀프루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설비 인터락 같은 경우는 설비가 데이터를 설비가 동작하지 못하게 바로 세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풀프루프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도 공장에서는 좀 많이 섞어 쓰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C의 핵심 기능입니다.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기 봤듯이 설비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비를 세우는 기능이 들어갈 거고요. 이걸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데이터 수집기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약어들을 막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설비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들인 겁니다. 설비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수집을 할 거다. 데이터량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다른 시스템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데이터를 쌓는 시스템이에요. 로우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우리 단순하게 했던 예전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들, 시간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설비 쪽에 보면 보통 트렌드 차트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주식 차트 움직이듯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파라메타가 하나가 아니고 정말 많은 파라메타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작업자들이 눈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는 모델링 툴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계열 차트들 조금 많이 쓰고요. 이런 데서 차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거의 무시를 하고 최대한 속도가 빠른 거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일반 RDB 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DB들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똑같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의 미래는 AI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를 쌓는 구간들은 명확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들을 명확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결국에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은 AI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결국에 쌓는 데이터는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룰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룰이 복잡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FDC 시스템에 대한 장점이다, 고도하다, 성능이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똑똑한 AI가 알아서 상관관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결국에 이 룰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룰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서 미세한 패턴까지도 다 감지를 하는 그런 게 고도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지 보전 같은 얘기는 뭐 기존에 많이 했으니까 EMS 뭐 이런 시스템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며칠 뒤에 이제
고장날 확률이 좀 더 높다? 빨리 고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불을 막 켜주고 알람 계속 보내고 하면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AI든 뭐든. 기존에 이제 룰 기반이다라고 하면은 이 룰에서 벗어났는지 정도만 봤겠지만 이제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 오고 나면 AI가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여갖고 다 파악을 해서 분석하고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FDC랑 QMS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바로 이전 강의가 품질관리 시스템이기도 했고요. 설비 이상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뭐냐? 가장 중요한 점 같은 경우는 FDC는 설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정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설비에서 올려주는 값들이겠죠. 네. 하지만 QMS는 제품이나 자재들 뭐 이렇게 본다고 치면 될 것 같고요. 초점 자체가 FDC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기계가 멈췄는지, 생산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QMS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이나 뭐 이런 원자재들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들어온 상태예요. 얘네들이 규격을 만족하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게 들어왔는지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C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차트 데이터를 쭉 보는 거예요. 계속 트렌드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QMS 같은 경우는 분석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분석 쪽이 좀 더 강합니다. 분석 차트들. 그리고 발견 시점으로 보면은 FDC는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QMS 같은 경우는 검사 이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C는 실시간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시켜버리는 상태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지 보전이 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라고 하면은 뭐 호출을 바로 해야 되겠죠.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QMS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을 한 상태, 품질이 별로인 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제품들은 다 격리를 시키는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격리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설비 레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FDC는 좀 더 밑에 레벨 속 설비 레벨에 붙어 있기 때문에 1레벨과 2레벨 사이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MS 같은 경우는 아예 떨어뜨려 놓겠는데 좀 더 위쪽 2에서 3레벨 쪽 뭐 요 레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D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봤을 때 쓰레기가 들어가면 결국엔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로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면은 잘못 가공된 데이터들, 아니면 데이터의 형태가 잘못돼서 넘어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은 다 쓰레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AI로 뭔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작업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잘못된 지식을 AI가 학습을 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FDC를 도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FDC를 도입할 때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활용이든 뭐든 FDC는 로우 데이터로 내려갈수록 FDC도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백데이터에 대한, 로우 데이터에 대한 그 정제라든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이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활용할 거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AI를 도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이든. 지금은 뭐 구동료라든지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아직은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 초입이죠. 지금 초입.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데, 결국에는 지금 개발이 AI로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듯이, 공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경쟁력은 결국에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어느 로우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많이 갖춰줄 수 있는지,
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시스템들, 공장에서 다른 시스템들을 도입할 때에 얼마나 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이 되지 않나, 포인트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FDC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하다 보니까 OPC나 뭐 아니면은 EMS, ES 뭐 이쪽이랑 좀 비슷한 얘기들이 섞였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별로 OPC 같은 경우는 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OPC나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취합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최대한 로우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는 구간이 FDC고요. 약간 실시간 분석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는 설비를 계속 쳐다보면서 설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뭐 현장 관리자 느낌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ES나 뭐 EMS 예지 보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설비 상태 모니터링, 설비 분석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2차 감독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좀 더 예쁘게 꾸며서 보고서화 시켜서 올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공장, 뭐 모든 공장이 다 반도체 공장이나 뭐 그런 느낌이진 않겠죠. 그런 공장일수록 뭐 FDC나 뭐 이런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ES나 뭐 이런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을 통합시켜 놨을 확률이 크다 라는 거겠죠.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하면. 하지만 앞으로 로우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거나 뭐 이랬을 때 로봇한테서 데이터를 직접 받으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중요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